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그 주말 동안 좀 동영상과 레포트를 좀 읽었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좀 한 두 가지가 있어서, 처음에 윤지호 센터장 그 이베스트 3%와 그리고 경제전쟁 꾼이라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 테이퍼링 시기, 뭐 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이 첫 번째는 그 매크로적인 이거는 부분인 거고, 뭐 여러분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적인 그런 부분이고, 뭐냐면 이제 테이퍼링이 언제 되고 테이퍼링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얘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윤지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주식 투자 전략 좀 이런 거를 얘기했더라고요. 했는데, 뭐 그냥 간단히 요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IT 쪽의 매출보다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 선이 이제 매출액이고, 이제 이 파란색 이 칠해진 요 부분이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매출액보다 시가총액이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은 세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뭐 웨스턴 디지털,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너무 시가총액이 너무 앞서갔다, 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좀 중반기 하반기에는 잘하면 뭐 9만원 찍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는 좀 보이기 힘들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중기 바이 컬로는 일단 현대차를 추천한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좀 증시가 크게 좋을 것 같진 않다, 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 같고, 혹시라도 증시가 이제 상단선을 뚫으면 그때는 자동차 관련이나 소프트 관련 좀 그런 주식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은 어쨌든 미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질 못해요. 투자 못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도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하자 이거죠.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가 될 수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찾아보면 미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도 많습니다. 미국에 들어가 있는 공장도 많고, 음식료주도 마찬가지고, 음식료주라든지 그런 어떤 공장들, 그런 부분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거 뭐 미국의 공장을 인수한 뭐 회사도 있죠. 대표적인 CJ가 있을 수 있고, 풀무원, 농심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특히 자동차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요 부분에 좀 와 닿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기저가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40%, 50% 전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수출은 500억 달러씩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500달러씩 계속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건 뭐냐면 결국 이게 지금 현재고 계속 꺾일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수출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하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수출이 꺾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결국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 GNE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받는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해외든 국내든 이렇게 받는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이게 현재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 거면 결국에는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살아날 것이다.
서비스 소비재, 뭐 대표적으로 CGV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여행이 시작되면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부분. 근데 뭐 여행주나 항공주를 뭐 지금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이고, 왜냐면 전고점 대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반대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도 이런 어떤 수출 위주의 기업보다 이런 소비재를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비 투자 증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수출이 잘 되다 보면 생산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산시설을 늘리면 생산시설 수익가 되는 주식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건설과 금융, 이런 쪽을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였지만 수출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지만 앞으로는 수출이 꺾이고 이런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재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증가율로 따지는 그런 어떤 건설 금융주를 보자 이겁니다. 요 그림으로 하나 좀 설명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보통 그 양쪽에 다른 어떤 섹터나 다른 어떤 그 성향을 가지는 주식을 이제 뭐 반반씩 매수해 놓고, 한마디로 분산 투자와 같은 개념인데, 왼쪽이 너무 치우치면 왼쪽 걸 빼서 다리 오른쪽 바벨로 갖다 놓고, 오른쪽 바벨이 다시 또 너무 무거워지면 오른쪽 바벨을 왼쪽으로 갖다 놓고 해서 양쪽의 어떤 무게 균형을 맞추는 게 바벨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의 바벨은 삼성전자, 현대차, 중기바이콜로 가져가고, 오른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은행, 건설, 서비스 업종, 음식료,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자 이거죠. 이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가 오르면서 대표적으로 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미 뭐 가격 전가를 미리 한 종목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죠. CJ나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고, 요것도 좀 많이 추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일단 윤지호 센터장의 의견인 거고요. 이거는 저도 뭐 여기서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의 소지가 있다고 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한영 본부장의 그런 어떤 걸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한영 본부장이 어떤 거냐, 요건가요? 요거 아니고 요거죠. 이제 요게 뭐냐면은 결국 QNQ로 성장하는 종목들의 섹터가 이제 하반기에도 주식이 이제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좀 이런 겁니다. 화장품, 의료, 완구, 호텔, 레저, 서비스, 미디어, 교육, 소매. 이쪽 부분은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QNQ로 갈수록 이제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판단을 하는 좀 전문가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또 너무 좋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자동차 업종이 좀 불안합니다. 왜? 아무도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이게 왜냐면 좀 노이즈가 있어야지 좀 주가도 오르고 하는데, 너무 다 좋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 대 맞아버리니까, 2차전지처럼 작년에 뭐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라든지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이제 크게 휘청거리니까. 근데 뭐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워낙 밸류에이션이 좋기 때문에 PBR이나 자동차 산업이 전통적으로 그 저 PBR 밸류에 저 PBR에 그리고 저 PER 저 멀티플 밸류 산업군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12년 이후로부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은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하반기에는 저도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주식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실제적으로 좀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면 6월 FOMC 회의 때 바로 뭐 테이퍼링 언급은 안 하겠지만 8월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에 이제 FOMC 회의 때 아마 언급할 가능성이 많다고 대부분 예상해요. 그러면은 주가는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주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학습 효과가 있고 연준도 뭐 바보가 아니게 그걸 다 예상해서 지금 조금씩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조금씩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주가의 내성을, 시장 산업의 내성을 가지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는 저는 한 두 번씩 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좀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저라고 뭐 6개월 전엔 저라고 뭐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네, 몰랐고, 그리고 이런 어떤 매크로 거시경제를 알고 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대략적으로 좀 그런 어떤 그림이 좀 보이더라고요. 요 섹터는 요때쯤엔 들어가야겠다, 요때쯤엔 빠져야겠다, 좀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힘들겠지만 재미없지만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 안 돼도 두 번, 세 번 리포트를 보시라고 하는 게 좀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꼭 가까이 접하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